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그레스QL 어드민 과정 테이블 스페이스와 파티션 테이블 강의를 맡게 된 정한재입니다. 네. 1장에서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개념,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구성,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2장에서는 파티셔닝의 개념 및 종류, 그리고 파티션 테이블 실습, 이렇게 쭈루룩 준비되어 있고요. 레인지, 리스트, 해시, 서브 파티션, 그리고 이제 파티션 테이블 사용 시 주의사항,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바로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베이스 디렉토리는 아마 3장에서 이제 먼저 앞서서 강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이스 디렉토리는 이제 피, 실제 데이터가 이제 별도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제 베이스 디렉토리 안으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 디렉토리의 테이블 스페이스명은 pg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pg 테이블 스페이스 설명하기 전에 pg 글로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생성하기 전에는 글로벌 테이블 스페이스랑 베이스 PG 글로벌이랑 PG 디폴트가 있는데요. 글로벌은 여기서 이제 글로벌 디렉토리의 PG 글로벌이라고 불리는 테이블 스페이스는 일단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공유하는 메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하진 않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선 이제 저희가 어떤 뭐 create 테이블 문장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별도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지정되지 않는 한 이 공간에 생긴다. 이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G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디렉토리에서는요, 여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PG 데이터 환경변을 설정해 놨죠. 그 달러 PG 데이터 아래 PG TBL SPC라는 공간에서는 일단 저희가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로케이션이 이렇게 심볼릭 링크가 생성이 돼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이렇게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장은 3강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쿼리를 한번 쭉 복사를 해서 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리스트를 눌러주시면 엔터 해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더 잘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이스 디렉토리는 PG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명이 PG 디폴트고요. 이 글로벌 디렉토리는 테이블 스페이스명이 PG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강에서 생성했던 테이블 스페이스들 여기는 경로고요. 이제 루트 디렉토리 바로 아래 아마 두 개를 생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명은 CUSD TBS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세일즈 테이블 스페이스도 생성을 했고 그 테이블 스페이스 명은 세일즈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아마 네, 이렇게까지는 다들 돼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간략한 또 저희가 구성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 일단 세일즈 데이터베이스 아래 세일즈 테이블이 이 세일즈 TBS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MKTDB 아래 생성된 커스터머른 테이블이 이 CUSD TBS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OS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심볼릭 링크가 아마 생성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 접속해서 역/db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면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에 리스트가 쭈르륵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아까 여기 역/db에서는 여기 pg 디폴트랑 pg 글로벌의 경로는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제가 위에서 제공한 이 쿼리는 이렇게 매치가 되게 다 나오고요. 경로가 상세하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생성되는 테이블 스페이스고,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별도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테이블 스페이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브젝트가 별도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MKT 데이터베이스 안에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CUSD TBS 안에 있듯이 저희가 별도로 PG 디폴트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분리를 해두고 싶으면 이런 다른 공간, 테이블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설명이 좀 저는 안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PG 디폴트 외에 다른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 뭔가 다른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하면 테이블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의 사용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고속 SSD와 같은 고속 저장소에 위치를 시켜서 해당 테이블에 대한 뭐 이제 리드라이트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연한 데이터 관리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정 테이블이랑 인덱스를 분리해서 성능상의 이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의 유연성을 챙길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테이블 스페이스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좀 관리를 하는 법을 3강에 더한 별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나가주시고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좀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루트 디렉토리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경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New Customer의 약자고요. TBS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아마 네, 여기 New Customer 테이블 스페이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 권한을 바꿔주시고 칠방방으로 나머지는 드래그해서 하는 거예요. 이 파일의 소유자랑 그룹도 변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LSL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잘 변경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PSQL로 다시 접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 건데요. 아마 기존에는 저희가 그 테이블 스페이스의 오너를 별도로 지정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오너를 MKT로 지정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한번 MKT로 접속을 해서
이걸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MKT DB 안에 커스터머라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그 커스터머 테이블 스페이스를 저희가 new 커스터머 테이블 스페이스로 변경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동시키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lter 테이블 커맨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테이블이 테이블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변경이 되고요. 이거를 역슬래시 d 플러스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명령을 해보시면 여기 테이블 스페이스가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기존에는 CUSD TBS로 생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는 다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커스터머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했을 때,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을 했을 때 커스터머에 아마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이 PK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럼 PK가 걸려 있었으면 인덱스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오브젝트에는 인덱스도 포함이 되니까 그럼 인덱스는 어디에 위치를 해 있었을까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페이스트해서 전압기를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인덱스가 처음에 생성이 되면 별도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pg 언더바 디폴트 그러니까 아까 베이스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가 인덱스가 저장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커스터머 같은 경우엔 별도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을 했고 인덱스는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pg 디폴트라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인덱스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위에 커리는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랑 테이블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뜨는 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뭐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구성을 많이들 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좀 관리상 관리 편의상 지금 인덱스랑 테이블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일치시켜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의 인덱스를 변경을 해줍니다.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제 저처럼 set 테이블 스페이스 그런 다음에 new CUS TBS 이렇게 하면 인덱스 테이블 스페이스가 변경이 되고요. 그럼 다시 위에 커리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돌려보면 아무런 결과가 반환이 되지 않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랑 테이블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일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제 오브젝트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변경하는 실습을 해봤으니까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삭제하는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이 new CSD TBS를 만든 거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테이블 스페이스는 안에 이제 오브젝트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오브젝트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있는 전체 오브젝트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장에 보시면 이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쿼리를 근데 이 쿼리가 좀 길어서 지금 좀 폰트가 작을 텐데 이렇게 마련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 쭉 드래그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퀀스는 제외해도 되고요. 테이블이랑 인덱스, 지금 new customer 테이블 스페이스에 있는 테이블과 이제 인덱스를 이제 전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에 내에 있는 테이블과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테이블 이제 new customer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원래 위치했던 커스터머 테이블 스페이스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new customer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좀 유용한 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잠시만 또 테이블 커스터머 네, 스페이스 시웨스트 커스터머 테이블 스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한번 비워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하고 그리고 변경을 해주고 다시 한번 드랍 커맨드를 해보시면 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테이블 스페이스를 삭제할 때는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 어떠한 오브젝트도 존재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덱스는 어떻게 이제 인덱스의 테이블 스페이스는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티션 테이블로 넘어갈 건데요. 파티셔닝 및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좀 이제 대체로 다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파티션 테이블이란 그냥 하나의 이제 물리적으로 엄청 대용량 테이블을 여러 개로 그냥 분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파티셔닝의 종류에는 이제 range, list, hash, sub 파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파티셔닝의 장점에는 뭐 풀스캔보다 성능 향상이 좋고 대용량 데이터 쓰기 환경에 효율적이다. 잠시만요. 그리고 뭐 단점에는 조인 비용이 증가하고 테이블과 인덱스를 함께 파티셔닝하여야 한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인지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범위 파티셔닝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날짜나 숫자와 같은 이런 범위가 있는 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긴 예시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영업 실적이란 테이블이 있을 때 거기 안에 이제 판매 일자라는 컬럼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컬럼을 기준으로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을 4개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키란 파티션의 기준이 되는 컬럼. 여기선 제가 판매 일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자별로, 분기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파티셔닝 키가 판매 일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럼 리스트 파티션은 무엇일까요? 리스트 파티션은 좀 불연속적인 컬럼, 불연속적인 이제 데이터를 분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지역은 저희가 날짜나 이런 범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게 뭐 서울, 경기, 강원, 인천이 이제 파티션 1이고 파티션 2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파티션 3은 광주, 제주, 전남, 충북, 전북, 충남 이런 식으로 지역별 인구 테이블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 게 리스트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파티션에서 알아야 될 건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할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시 파티셔닝의 경우에는 음, 이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게 좀 특징인데 상품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품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그럼 그 균등하게 분할하는 원리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해시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상품 아이디를 해시화해서 이거를 3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보면 3으로 가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값은 파티션 1로 가고 나머지가 1인 값은 파티션 2로 가고 나머지가 2인 값은 파티션 3으로 가서 이렇게 좀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값을 활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브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실습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 간략하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추가적으로 원래 기존의 파티션을 뭐 레인지를 했다고 치면, 거기다 파티션을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을 추가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상품 판매 테이블이 있다고 쳤을 때, 파티션 키를 판매 일자로, 레인지로 가져갑니다. 레인지로 가져가서 분기별로 데이터를 파티션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1분기에 파티션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컬럼에 파티션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1분기에도 패션, 생활, 뭐 가전, 디지털, 식품 총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분기마다 4개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 4 곱하기 4에서 16, 16개의 파티션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파티션에서 추가로 어떤 파티션을 가하고 싶을 때, 추가로 데이터를 더 세분화하고 싶을 때, 서브 파티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파티션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는 좀 마친 것 같고, 레인지 파티션 실습을 한번 진행을 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 다시 이어서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앞에서 이제 enable partition pruning 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로 on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오프로 돼 있다면 아마 오프로 돼 있다면 파티션 기능을 뭐 쓰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on으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그럼 직접 쿼리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티션 프루닝이란 예를 들면 저희가 파티션을 쓰는 목적이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내가 원하는 파티션만 접근을 는 건데, 파티션 프루닝이 오프로 돼 있으면 아마 그런 기능이 사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든 게, 파티셔닝된 테이블에 대한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미터로, 이 기능은 쿼리에서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파티션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불필요한 파티션을 스캔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레인지 파티션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이제 파티션 설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이제 세일즈 테이블 저희가 기존에 세일즈 데이터베이스에 세일즈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세일즈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파티션 키는 세일 데이트 판매 일자를 이제 파티션 키로 해서 이제 각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총 4개의 파티셔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다시 일단 PSQL로 포스트그리스에 접속해서요. 여기서 C 커넥트 세일즈 그러면 세일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파티션 논리 테이블 여기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티션 강의를 하면서 논리 테이블, 물리 테이블, 그리고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논리 테이블은 그냥 이제 데이터를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고요. 분할 테이블은 그냥 큰 그릇이 있다고 쳤을 때 분할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냥 좀 더 작은 범위의 그런 거고 이제 롤리 테이블은 실제 여기가 데이터가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이 모든 걸 분할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세일즈 데이트 기준으로 이런 논리 테이블이 생성이 돼 있으면 이제 P 세일즈의 어떤 데이터를 뭐 파티션 굳이 insert into 뭐 P sales 그다음에 언더바 쿼터 1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그냥 P sales의 데이터를 삽입할 시에 이게 다 얘가 이제 세일즈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 테이블이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진 않은 테이블을 의미하고, 그리고 분할 테이블이란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이게 파티션돼서 나눠져 있는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Psales라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주고, 앞에서 P의 약자는 파티션의 약자. 이게 기존의 세일즈 테이블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P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런 파티션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논리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분할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는 2023 Q1 이런 식으로 2023년 네 1분기에 파티션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티션 테이블, 레인지 파티션 할 때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잠깐만요. 이건 제가 화면으로 좀 전환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 values from to 보이시죠? 이 from to가 화면 공유 잠깐 풀고, 지금 제가 혹시 칠판 비춰놨을 텐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럼 잠깐만요. 여기서 from이, 이 from to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from은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to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1월 1일이라고 돼 있어. 1월 1일부터 이제 4월 아마 1일로 돼 있었을 텐데 4월 1일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인지 파티션에서 중요한 건 이 from to가 1월 1일을 포함하는 거고 to는 이제 4월 1일을 포함하지 않는 거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시 화면 공유로 넘어가서 일단 이거는 쭉 이렇게 긁어와서 파티션을 분할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테이블을 쭉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각 분기별로 하나씩 분할 테이블이 생겼죠. 그럼 이 상태에서 P세일즈, P세일즈의 데이터를 총 365만 건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데이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걱정 안 해도 되고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쿼리가 아마 삽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삽입이 됐고요. 365만 건 총 삽입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네, 여기서 총 365만 건 삽입이 됐고요. 어, 네. 그리고 한번 인덱스도 뭐 지금 여기 프로덕트 아이디의 인덱스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인덱스를 생성하는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365만 건 삽입이 됐고 인덱스도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테이블 있죠.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던 세일즈 테이블도 아마 있을 텐데 볼까요? 확인을 해봐요. 네, 네. 네, 세일즈 테이블도 잘 있네요. 그럼 세일즈 테이블에도 데이터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인덱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인덱스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파티션이 잘 됐는지 파티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P-Sales는 부모 테이블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안에 P-Sales 언더바 2023 Q1, 뭐 Q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 자식 테이블이라고. 아까 논리 테이블, 분할 테이블 다 비슷한 의미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쿼리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지금 P-Sales의 자식 테이블이 이렇게 잘 생성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테이블과 파티션 테이블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여기서 제가 인덱스를 생성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분할 테이블이 총 4개 있죠. 근데 저희가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로컬 인덱스로 잡힌다. 프로덕트 아이디가 그러니까 파티션, 개별로 인덱스가 잡힌다. 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쿼리를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세일즈 테이블이 154메가고 그리고 각 쿼터마다 38메가, 38메가, 39메가, 39메가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테이블에 들어갈 154메가가 분할 테이블에 이렇게 네, 분할 테이블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세일즈에다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똑같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인덱스의 사이즈도 24메가인데 세일즈 테이블에 만든 인덱스는 24메가인데 P-Sales 이제 로, 로컬 인덱스에 만든 테이블 사이즈를 다 합산해 보면 24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이즈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둘 다 합산한 값의 사이즈에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파티셔닝이 이렇게 파티셔닝 된 테이블의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뭐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뭐 쿼리 성능 향상이라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한번 익스플레인을 한번 해서 저희가 셀렉트문을 한번 해서 그걸 한번 실행 계획을 떠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걸 페이스트를 해보면 지금은 그냥 일반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죠. 일반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플랜이 지금 여기 쉐어드 hit만 보시면 여기서 지금 2만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파티션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는 네, 리드만 4,800이 나오고 아까보단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 파티션 웨어 조건에 여기 웨어 조건 보이시죠? 이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이 웨어 조건 안에 파티션 키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티션 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주셔야지 훨씬 네, 이제 파티션의 성능을 파티셔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면, 네, 다시 한번 일반 테이블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해서 했을 때는 쉐어드 히트 2만 원, 2만 가까이 나오고, 파티션 테이블만 조회했을 때는 쉐어드 hit이 4,800 정도 나오죠. 그럼 훨씬 더 파티션 테이블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질문이 들어왔는데,
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트그레스QL에서 인덱스를 만들 때는 로컬 인덱스가 기본인데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이제 글로벌 인덱스, 근데 PG에서도 글로벌 인덱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제약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포스트그레스QL에선 이제 로컬 인덱스를 사용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